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재고자산. 자, 이번 시간은 제7강 소매제고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소매제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과 같은 그런 유통업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품종이고, 그러니까 품종이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거래 횟수도 굉장히 많다. 빈번한 거래가 일어난다. 자, 이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이제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는 자, 재고 자산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각종 원가 기록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유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만큼 이제 그걸 유지하는데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간편하게 그 기말 재고와 개말 재고 자산과 그리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자, 그것이 바로 소매제고법인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는 주로 이제 판매를 계속해서 한 곳이죠. 그래서 기말에 이 판매 가격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재고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원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판매 가격이 매출 수익의 매출에 대한 분계를 할 때 말고는 판매 가격이 나온 적이 없어요. 원가를 할 때. 근데 이제 판매 가격의 기초에서 자, 그 기말 재고 금액을 파악하고 그리고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판매 가격의 기초에서.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판매 가격에다가 곱하기 원가율을 우리가 알아내서 원가율을 알아내서 곱하기 원가율을 하면 원가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가율을 가지고 기말 재고 원가도 우리가 계산하고 매출 원가도 계산하자. 자, 이게 바로 소매제고법입니다. 그래서 소매제고법에서는 원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소매제고법인데 다른 말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매출가격이라는 것을 그냥 줄여서 보통 그냥 매가라는 말이 있어요. 매가. 자, 뒤에 소매제고법 뒤에 보면 매가라는 것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 매가라고 하는 것은 매출가격을 줄인 말입니다. 그 매출가격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자. 해서 매출가격을 원가로 환원하자. 매출가격 환원법 또는 매가 환원법이라는 말도 그래 용어도 씁니다. 소매제고법 또는 매가 환원법.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냐? 자, 그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품 계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차변과 대변이 있죠. 자, 차변에 자, 기초 재고 2월 대에서 넘어온 기초 재고가 있고 그리고 단기에 매입을 하면 상품이 증가하겠죠. 단기에 매입한 상품이 있다. 자,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이 이제 차변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판매대에서 나간 단기에 판매된 상품 그리고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 이게 이제 대변에 기록되겠죠. 자, 그 합계가 나올 겁니다. 자, 차변과 대변의 이 합계는 같아야 돼요. 무조건 이 합계는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품 계정 하면 우리가 다 원가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 원가하고 자, 매가는 이제 매출 가격, 판매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매가를 같이 기록하자 이겁니다. 같이 기록하자. 그래서 원가, 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소매제고법은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가를 보면, 자, 기초 재고는 매가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 1,000원입니다. 이 기초 재고를 팔면,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1,000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단기 매입분은 단기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얼마를 받는 거다? 1,000원을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매가의 합계는 얼마가 됩니까? 2,000원이 되겠죠.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계 2,000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은 이미 내가 원가를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죠?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은 이미 내가 돈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이미 원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기초 재고는 팔면 1,000원 받는 건데 살 때 얼마 주고 산 거냐? 700원 주고 산 거예요. 원가가 700원짜리입니다. 자, 단기 매입. 자, 팔면 1,000원 받는 건데 매입할 때 얼마 주고 매입했냐? 800원 주고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원가의 합계는 얼마가 될까? 1,5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상품 계정의 차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매가의 합계 2,000원 하고, 자, 차변의 매가의 합계 2,000원 하고 대변의 이 매가의 합계는 같아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2,000원이 돼야 됩니다. 합계가 2,000원이 돼야 되는데, 자, 단기에 이제 판매한 매출을 하면 판매한 건 당연히 기록할 거 아니겠어요? 자, 단기에 판매를 한 것을 매가로 표시한 거, 판매한 것을 매가로 표시한 거, 그게 뭡니까? 그건 단기의 매출액이잖아요. 매출. 우리가 그냥 쉽게 매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단기에 판매한 것을 매가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자, 단기에 매출액이 1,600원이었다. 근데 매가의 합계는 2,000원이죠. 매출액은 1,600원이에요. 그럼 기말 재고를 매가로 표시하면 얼마가 될까? 400원이 되겠죠. 그래서 400원이라고 매가를 우리가 기말 재고의 매가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단기 판매를 매가로 표시하면 매출 원가고, 원가로 표시하면 그게 뭡니까? 매출 원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뭡니까? 기말 재고의 원가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원가,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의 원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다? 자, 원가율, 아까 이야기했죠. 원가율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매가에다가 원가율을 곱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배웠던 평균법,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원가율을 구할 때. 자, 먼저 자, 평균법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가율을 구해 봅시다. 원가율을. 자, 평균법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평균법 배웠죠. 평균법의 기본 개념이 뭐였습니까? 재고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거 하고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자, 그거를 다 합쳐서 평균적인 단가를 계산한다. 그게 평균법이었잖아요. 자, 지금 판매 전기에 매입했는데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기초 재고고. 단기에 매입한 거. 이거를 이제 합쳐야죠. 그죠? 근데 그걸 합친 게 바로 어디 나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매가 표시로는, 매가로는 2,000원, 원가로는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평균법으로 할 때는 이 합계를 가지고 원가율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500원 원가 나누기 매가 2,000원 하면 원가율이 몇 퍼센트 나오냐? 75% 나옵니다. 자, 이 원가율을 어디에 곱하냐? 자, 기말 재고 매가에 곱합니다. 기말 재고 매가에 곱해요. 75% 곱하기 400원 하면 기말 재고의 원가가 얼마로 계산되냐? 자, 평균법에 의하면 기말 재고의 원가는 3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매가의 합계가 2,000원인 것처럼 원가의 합계도 똑같아야 돼요. 그죠? 여기 원가의 합계가 1,500원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대변의 원가의 합계도 당연히 1,500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합계 1,500원, 기말 재고의 원가 300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얼마 나올까? 그렇죠. 1,200원 당연히 나오겠죠. 자, 이런 순서로 구한다 이겁니다. 이런 순서로 구한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원가율을 평균법을 통해서 원가율을 구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 선입선출법일 때의 그때의 원가율을 구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에 기말 재고 매가가 400원 들어간다까지는 똑같아요. 동일한 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를 해버리죠. 그러면 기말에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들이 기말의 재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하고를 비교를 하면 최근에 매입한 거는 단기에 매입한 게 최근에 매입한 거죠. 기초 재고는 전기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게 판매되지 않아서 넘어온 것 뿐이에요. 그럼 결국은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단기 매입분 중에서만 기말 재고로 남아있게 돼요. 기초 재고는 다 팔려 나간다 이겁니다. 다 팔려 나가고 단기 매입분 중에서만 기말 재고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원가율을 계산하면 할 때는 뭐만 고려하면 돼요? 그렇죠. 단기 매입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단기 매입분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부분. 자, 800원 나누기 1,000원 하면 원가율은 얼마 나옵니까? 단기 매입분에 대한 원가율을 구하면 된다. 80%다. 자, 요거를 정확하게 기말 재고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 나옵니까? 원가가 320원 나오죠. 자, 합계, 원가의 합계도 당연히 1,500원이 돼야 되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옵니까? 1,500원에서 320원 빼주면 되죠. 1,180원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후입선출법이라면, 자, 후입선출법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기말 재고 매가를 400원으로 먼저 우리가 산출한다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자, 후입선출법은 뭡니까? 최근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재고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게 남아있어요? 과거에 매입했던 것들이 재고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초 재고는 재고로 남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기초 재고는 재고로 남아있을 확률이 커요. 후입선출법에서는. 그리고 단기 매입분 중에 일부는 판매가 되고 일부는 또 재고로 남아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 그걸 생각을 하시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가 매가 기준으로 400원 남아있네요. 매가 기준으로 400원 남아있고 판매된 것이 매가 기준으로 1,600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입한 것은 단기에 매입한 거죠. 자, 이 1,000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1,000원은 당연히 판매가 다 됐겠죠. 판매가 다 됐는데 이 1,600원은 단기에 매입한 매가 1,000원은 당연히 판매가 다 됐고요. 거기다가 1,600원이니까 600원이 추가로 더 판매가 됐죠. 이건 뭐가 팔린 겁니까? 이거는 기초 재고가 판매가 된 거예요. 기초 재고가. 그래서 이 기초 재고 1,000원 중에서 600원만큼은 판매가 됐고 400원만큼은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럼 이 400원은 다 뭡니까? 다 기초 재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가율을 구할 때 뭐만 보면 돼요? 기초 재고의 원가율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초 재고의 원가율만 보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700원 나누기 1,000원이 되겠죠. 원가율이. 그럼 70%입니다. 그죠? 자, 이 70%를 자, 기말 재고 매가에 곱합니다. 그러면 280원이 됩니다. 원가는. 자, 원가의 합계는 1,500원이니까
1,500원에서 280원 빼주면 매출원가는 1,220원이 된다. 이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죠.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후입 선출법인데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앞에는 좀 많이 팔렸죠. 자, 이번에는 적게 팔렸어요. 400원 밖에 판매가 안 된 겁니다. 매가 기준으로. 400원 밖에 판매가 안 된 겁니다. 매출액이 4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말 재고는 매가 기준으로 얼마가 남아 있을까? 총 합계가 2,000원이니까 1,600원이 지금 기말 재고 매가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이 기말 재고가 그러면 1,600원 남아 있는데 이게 뭐가 남아 있는 거냐? 기말 재고가. 자, 400원이 지금 판매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매입한 단기 매입분부터 먼저 판매가 됐겠죠. 400원에서 판매가 됐어요. 1,000원 중에 400원만큼이 판매가 되고 남은 600원 남았겠죠. 단기 매입분 중에. 자, 단기 매입분 중에 600원이 남아있고 기말 재고로. 그 다음에 기초 재고는 또 그대로 재고로 또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말 재고가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재고 남아있고, 그리고 단기 매입분 중에 또 일부가 남아있고. 자,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자, 이 기초 재고 1,000원은 이미 원가가 나와 있죠. 원가율 계산할 필요 없이 원가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가 원가였습니까? 1,000원에 대한 원가가 7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 재고에 대해서는 원가가 700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원가율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알면 되냐? 600원에 대한 원가만 알면 돼요. 근데 이 600원은 단기 매입분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원가율 계산할 때 뭐만 알면 된다? 그렇죠. 단기 매입분의 원가율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단기 매입분의 원가율은 자, 800원 나누기 1,000원, 80%입니다. 단기 매입분의 원가율만 알면 된다. 단기 매입분의 원가율은 아까 선입선출법 할 때 이미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80%입니다. 자, 이 80%를 600원의 기말 재고에 곱해주면 자, 480원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기말 재고의 원가는 총 합계가 얼마 됩니까? 700원하고 480원 하니까 총 합계는 1,180원이 기말 재고의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가의 합계는 1,500원이니까 단기 판매의 원가, 즉 매출 원가는 1,500원에서 1,180원 빼주면 32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기말 재고를 통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보다 매출 원가를 먼저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단기 판매분의 매가는 뭐만 지금 판매된 겁니까? 수입선출법이니까 이것만 지금 판매된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매출 원가는 단기 매입분 중에서만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단기 매입분의 원가율은 80%죠. 그럼 이 80%를 그냥 여기에 400원에 곱해주면 매출 원가가 먼저 아주 간단하게 320원 구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00원에서 320원 매출 원가를 빼주면 자, 기말 재고의 원가 1,18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이 반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자, 소매제고법의 적용 절차.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소매제고법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것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간단한 이제 예시를 가지고 소매제고법을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소매제고법의 절차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했냐? 자, 매가 기준으로 기말 재고 금액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초 재고 매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단기 매입 매가 기준으로, 거기서 자, 매출액을 빼주면 기말 재고의
매가 기준의 기말 재고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가율을 계산하는데 이 원가율을 계산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했습니까?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할 거냐, 후입선출법을 가정하고 할 거냐, 그러면 평균법을 가정하고 할 거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원가율을 계산을 했죠. 자, 원가율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이제 매가 기준으로 해서 분모. 자, 그 다음에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원가 기준으로 해서 분자해서 원가율을 계산했죠. 물론 자, 특히 이제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의 원가율만 알면 됐습니다. 그죠? 단기의 원가율만 알면 됐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기초재고에 대한 원가나 이 매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매입분에 대한 원가율만 있었으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원가율을 가지고 이제 1번의 매가 기준 기말 재고 곱하기 2번의 원가율 해서 기말 재고의 원가를 계산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매출 원가를 마지막으로 산정한다, 계산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소매제고법을 적용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자로 먼저 보는 것보다 앞에 그 예시를 통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소매제고법에서 주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자, 소매제고법은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원가는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는 내가 돈 주고 사오기 때문에 돈 주고 사오는 순간 그게 자체가 원가가 되니까 변동할 게 없어요. 없는데 판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는 내가 정규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1,000원 그대로 받고 판매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싸게 인하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판매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판매가의 인상이나 또는 그 인상을 취소한 거, 인하나 또는 인하 취소가 있을 경우에 자, 그걸 우리가 순인상, 순인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가를 100원만큼 인상했는데 인상 취소가 된 게 10원만큼 인상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순인상은 얼마입니까? 판매가의 순인상은 90원이죠. 자, 이걸 우리가 판매가의 순인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순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자, 판매가의 순인상이나 순인하가 있을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순인상이나 순인하를 반영해서 우리가 원가율을 계산해야 돼요. 원가율을 반영해서 원가율을 계산한다. 기말 재고 매가하고 원가율을 계산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보면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기말 재고 매가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기초 재고 매가하고 단기 매입액의 매가. 거기서 보통 이제 매출액을 빼서 기말 재고 매가를 구했는데 거기다가 순인상은 더하고 순인하를 빼서 기말 재고의 매가를 구하라고 하더라라고 이렇게만 보면 이걸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외울 성질은 아닙니다. 자, 뒤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인상과 순인하를 반영해서 기말 재고 매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원가율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처음 앞에서 봤던 원가율 자,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의 단기 매입의 매가가 분모에 왔잖아요. 자, 거기서 자, 매가 기준이니까 판매가의 순인상, 매가의 순인상 더하고 순인하 빼주고 해서 분모를 구한다 이겁니다. 분자에는 자, 원가 기준이니까 원가 이렇게 오면 되는 것이고요. 분모에서 순인상, 순인하를 고려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원가와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데 매가를 기말 재고의 매가 그리고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상과 순인하를 여기서 반영을 해준다 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기초 재고는 일단 없다고 합시다. 요 기초 재고는 기초 재고까지 있으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일단 기초 재고는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단기 매입분이 매가가 1,500원이다. 생각해 봐요. 기초 재고는 없어요. 합계가 1,500원 되겠죠. 그런데 그럼 기초 재고는 원가도 0이고 자, 단기 매입분은 원가가 1,200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합계가 또 1,200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1,500원의 매가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수량으로 보면 3개다. 3개. 3개인데 한 개당 판매가가 500원이에요. 한 개당 판매가 500원. 자, 정규 판매가입니다. 정규 판매가 500원. 그게 3개를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00원인 거예요. 매가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원가율을 계산해 보면 기초 재고는 어차피 없고요. 단기 매입분에 대한 원가율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1200 나누기 1500 되겠죠? 그죠? 1200 나누기 1500. 자, 이걸 가지고 원가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80%예요. 80%.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인데 정상 판매가가 5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개는 판매할 때 500원에서 100원만큼 인상을 해서 얼마에 팔았냐? 600원에 판 거예요. 500원에서 100원만큼 인상해서 600원에 팔았고 하나는 500원에서 200원만큼 인하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300원에 판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규 판매가대로 그냥 2개를 팔았으면 매출액이 얼마가 됩니까? 500원 곱하기 2개. 그럼 매출액이 1,000원이 될 텐데 하나는 600원에 하나는 3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900원이 됐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지금 900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합계는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1,500원이에요. 그럼 기말 재고 매가 기준으로 얼마 나옵니까? 600원 나오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 3개 있잖아요. 3개인데 2개 판매했고 1개 남아있고, 그죠? 근데 그게 정규 판매가가 500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600원이 나온 겁니다. 매가 기준으로 한 개가. 한 개 남아있는데 600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80% 원가율을 600원에 곱해봐요. 그러면 480원이 기말 재고의 원가가 됩니다. 그죠? 기말 재고의 원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원가의 합계도 이제 같아야 되죠. 1,200원이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나옵니까? 720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다 이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가격의 인상, 인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격 인상, 인하를 고려하지 않으면 기말 재고 매가 그리고 매출원가나 기말 재고의 원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요 지금 써 있는 부분까지는 같고요. 단기 판매분을 한번 보세요. 매가 정규 판매 가격이 500원짜리였어요. 근데 얼마를 인상한 거냐? 100원만큼을 순 인상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에 팔았냐? 600원에 팔았습니다. 아까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600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정규 판매가 5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인하했습니까? 200원만큼 인하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에 판매했습니까? 300원에 판매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규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순인상, 순인하를 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만큼 100원 더하기에서 600원이 됐고 200원 빼기에서 3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인상과 순인하를 여기에만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자, 우리 계속 봤잖아요. 이 대차가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차변에도 순인상을 더해주고 그리고 순인하를 200원을 빼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 1,500원은 뭘 기준으로 지금 매가를 계산한 겁니까? 정규 판매가 500원을 가지고 곱하기 3 해서 매가가 지금 나온 거예요. 매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인상, 순인하가 있다면 여기에도 순인상, 순인하를 같이 반영을 해줘야 그래야 원가율이 제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원가율이 제대로 나오고 기말 재고의 매가도 제대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순인상 더하고 순인하를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해준다. 자, 반영을 해서 매가 합계 구하면 1,400원 나옵니다. 1,500원 더하기 100원 빼기 200원 하면 1,400원 나와요. 자, 이거는 판매가의 인상이나 인하지 이게 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원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원가의 합계는 얼마 나오겠어요? 이게 똑같이 1,400원 나올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요 상태대로 하면 이 1,400원 나오고 기말 재고의 매가는 얼마 나오냐? 500원 나옵니다. 자, 정확하죠? 자, 아까 500원짜리 매가 기준은 500원짜리인데 3개 중에 2개가 판매됐고 1개 남아 있잖아요. 그죠? 매가 500원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합계, 원가의 합계는 1,200원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원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순인상이나 순인하는 판매가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2,200원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1,200원 합계 같아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가율을 계산합니다. 원가율을 계산하면 자, 지금 기초 재고는 어차피 0이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매입분에 대한 원가율만 계산하면 되겠죠. 1,200 나누기 1,4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원가율을 계산하면 85.7%가 나옵니다. 자, 이게 아마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85.7% 나온다. 그럼 이 원가율 85.7%를 어디에 곱한다? 자, 이 기말재고 매가 500원에 곱한다 이겁니다. 왜? 판매가가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때문에 원가율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85.7% 곱하면 기말재고의 원가는 429원이 나오고요. 1,200원 합계해서 빼주면 매출원가는 771원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인상과 순인하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단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보고 다음을 구하시오. 이제 소매재고법의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예요. 자, 보면 자, 이 왼쪽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차변이고 대변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기초 재고가 있고 자, 기초 재고의 원가는 200원이고 매가가 300원입니다. 단기 매입 800원 주고 사왔어요. 매가 1,000원 주고 팔 거예요. 그 다음 매입 운임이 있네요. 자, 우리 그 재고자산 배울 때 처음에 나왔는데 자, 매입 운임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의 매입 운임은 이게 이제 매입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죠? 매입 부대 비용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포함됩니까?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매입 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 운임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160원. 결국은 800원 주고 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입 운임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취득 원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800원짜리가 아니고 960원짜리가 된 겁니다. 운임까지 포함해서. 자, 이거는 이제 매입 과정에서 160원 들어간 것이지 이 매입 운임은 당연히 매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960원 돈 들여서 사와서 1,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죠?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가의 순인상이 200원. 여기 이제 더해졌죠? 자, 여기에 판매가의 순인하가 50원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자, 순인상, 순인하는 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가니까. 자, 그래서 매가의 합계는 1,45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합계는 1,160원 나와요. 자, 단기에 매출, 즉 매가 기준이죠. 이것은 당연히 매출이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매출원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 기말 재고. 이 합계는 당연히 1,450원 같아야 되죠. 당연히. 자, 그러면 기말 재고의 매가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60원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원가 합계도 같아야 되고. 자, 매가 기준 합계가 1,450원인데 매출이 1,000원이니까. 자, 기말 재고의 매가 기준의 기말 재고 금액은 450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의 원가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1,160원, 1,450원, 순인상 200원,
50원 마이너스. 기초재고 원가 200원, 매가 300원. 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평균법일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원가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1450분에 1160 해서 원가율을 구하는데 80% 나옵니다. 0.8. 자, 기말 재고의 원가를 먼저 구하자. 기말 재고의 매가가 아까 450원이었습니다. 자, 원가율을 80% 곱하면 기말 재고의 원가는 360원 나옵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 나옵니까? 자, 원가 합계 1160원에서 기말 재고의 원가 360원을 빼주면 매출원가 쉽게 구할 수 있죠. 800원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평균법이니까 그냥 매출액에다가, 이게 매출액이죠. 매출액 1000원에다가 원가율 80% 곱해주면, 자, 매출원가 800원.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 평균적인 원가율 80%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매출원가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선입선출법일 때. 선입선출법은, 자, 당기 매입분의 원가율만 필요하죠. 그죠? 기초재고는 이미 팔려나가고 판매되고 없고,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당기 매입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 당기의 원가율만 필요합니다. 자, 당기의 원가율 구해보자. 1450원이 합계인데, 당기 매입분은 기초재고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기초재고의 매가가 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자, 1160원이 원가의 합계인데, 기초재고의 원가를 빼내자. 기초재고의 원가는 2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당기 매입분의 원가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 0.835가 나옵니다. 0.835. 자, 기말재고의 원가는, 자, 매가 450원 곱하기 0.835. 그러면 이제 376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자, 원가 합계 1160원에서 기말재고 원가 376원을 빼주면 매출원가는, 자, 784원이 나옵니다. 자, 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자, 후입선출법은, 자, 기말재고를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재고는 남아있을 것이다. 거기에 당기 매입분 중에 일부는 기말재고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당기 매입분이 먼저 팔려나가니까요. 자, 그러면 기말재고가 지금 매가 기준으로 지금 450원이죠.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기초재고는 매가 기준으로 300원인데 300원이 일단 남아있고요. 자, 차이가 150원 나죠. 자, 이 150원은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당기 매입분에 150원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 기초재고 300원은 원가가 200원이라고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초재고의 매가 300원, 원가 200원 이거는 이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써주고, 다음에 이제 당기 매입분 중에 150원이 매가 기준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당기 매입분의 원가율은 아직 지금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당기 매입분의 원가율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선입선출법을 하면서 이미 구했죠. 그죠? 0.835였습니다. 자, 기말재고의 원가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일단 기말재고 매가 300원에 원가가 200원이잖아요. 일단 이건 더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당기 매입 매가 기준으로 150원인데 거기에 이제 원가율, 당기의 원가율을 곱해줘야죠. 자, 이렇게 하면 기말재고의 원가는 325원이 나옵니다. 자, 매출원가는 원가의 합계 1160에서 325원, 기말재고의 원가만 빼주면 돼요. 835원. 해서 이제 후입선출법일 때의 기말재고 원가와 매출원가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소매재고법, 원가 기준의 소매재고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 기준의 소매재고법. 그러니까 판매가의 순인상, 순인하를 모두 반영해서 원가 기준으로 구했다. 원가율을 구해서 구했다라고 한 것이고,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소매재고법인데, 자, 저가 기준의 소매재고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 저가 기준의 소매재고법. 자, 이건 뭘까? 자, 우리 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최초 판매가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라. 고려해서 소매제고법을 적용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소매제고법의 저가 기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저가 기준, 소매제고법에 대해서 저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 각종 시험에 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냐? 자, 원가율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원가율 봤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매가에다가 순인상 더하고 순이하 뺐죠. 자, 이렇게 해서 분모였습니다. 자, 분자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원가를 분자에 놓았죠. 물론 선입선출법이나 뭐 그럴 때는 단기 원가율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초재고 부분은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가율을 이제 구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원가율인데 여기에서 자, 순인하 여기 순인하 부분입니다. 순인하 부분을 저가 기준일 때 저가 기준에서 원가율을 구할 때는 순인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자,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 원래는 순인상을 더하고 순인하를 빼잖아요. 그죠? 근데 순인하는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순인하를 빼지 말라는 겁니다. 빼지 말라. 자, 순인하를 빼지 않으면 그러면 분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까지 이게 100원이었어. 근데 순인하가 20원이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분모가 80원이 되어야 하는데 20원 빼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분모를 뭘로 하라는 거예요? 80으로 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냥 100원을 분모로 하라 이겁니다. 분모가 커집니다. 그죠? 분자는 변함이 없어요. 분모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가율이 떨어져요. 원가율이 하락한다. 원가율이 하락하면 기말재고 매가에서 원가율을 곱해서 기말재고의 원가를 구하는데 그 원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말재고의 원가 금액 자체가 이제 떨어지겠죠. 기말재고의 원가 금액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재고자산의 저가평가법하고 유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저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과 함께 적용한다. 함께 적용한다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앞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나온 거 다시 지금 다 똑같이 지금 옮겨 놓은 거예요. 자,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 원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가 기준으로 이제 하고 싶어요. 앞에는 저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원가 기준으로 했는데 저가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원가율을 구할 때 아까 이 1,450원하고 1,160원을 기준으로 했죠. 근데 이제 원가율을 구할 때는 순인하를 어떻게 하라? 순인하를 고려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이제 1,450원이 기준이 아니고 순인하 50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모가 이제 얼마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1,500원을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1,16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원가율을 구할 때. 그러니까 1,500원, 1,450원이 아니라 1,160원. 이건 원가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원가율을 구하라 이겁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원가율을 구할 때만 순인하를 빼고 순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원가율을 구한다 이거지. 다른 거에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판매 가능 재고 구할 때 순인하 빼서 1,450원이잖아요, 합계가. 그럼 이 똑같이 1,450원으로 와서 그래서 기말재고의 매가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말재고 매가를 구하는 이 단계에서부터 순인하를 아예 그냥 빼버리고 이걸 1,500원으로 해서 이 합계가 1,500원이다. 그래서 기말재고는
매가 기준 500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율을 구할 때만 그때만 순이하를 빼고 원가율을 구하라. 나머지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평균법의 원가율. 자, 이제 총 아까 합계가 1450이 아니라 1500이 되는 겁니다. 분자 1160. 그래서 원가율은 0.773. 자, 원래 아까 앞에는 0.8이었나 그렇죠. 0.773으로 원가율이 떨어졌어요. 자, 기말 재고의 원가는 자, 450. 매가에 0.773의 원가율을 곱하면 348원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 원가는 자, 1160 합계해서 348 기말 재고 원가를 빼주면 812원이 나와요. 선입 선출법일 때는 자, 단기의 원가율만 있으면 됐죠. 단기의 원가율만. 자, 단기의 원가율을 구한다. 이제 1500에서 기초 재고의 매가 300을 빼줍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는 이제 1200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자, 원가 1160 원가의 합계 1160에서 기초 재고의 원가 200원을 빼주면 단기 매입분의 이제 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 매입분에 대한 원가율을 구한다. 구하면 0.8이 나옵니다. 자, 기말 재고의 원가는 자, 450원이고요. 그다음에 0.8을 곱하면 자, 360원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자, 1160원에서 360원을 빼주면 자, 매출 원가는 이제 80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저가 기준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가 기준하고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했던 저가 기준 말고 처음에 우리가 했던 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 재고가 376원 나왔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784원 나왔었죠. 자, 저가 기준 똑같은 선입선출법인데 저가 기준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나? 기말 재고가 자, 원가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원가율이 떨어지니까 원가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360원으로.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매출 원가가 800원으로 뛰었어요. 자, 저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원가가 기말 재고의 원가가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16원만큼 원가가 지금 감소했죠. 원가 기준 때보다. 자, 16원만큼 기말 재고 원가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16원만큼 매출 원가는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서 그걸 우리가 뭘로 했습니까? 매출 원가로 했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서 재고자산의 금액은 낮아졌는데 팔렸다고 봤으니까 낮아졌는데 팔렸다고 보고 매출 원가로 봤죠. 그럼 매출 원가는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저가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설정하고 하면서 평가 손실 했던 거하고 같은 흐름을 가진다 이겁니다. 기말 재고의 가격은 떨어뜨리면서 매출 원가를 증가시킨다. 그죠? 자, 평균법을 했을 때 기말 재고 원가 기준으로 기말 재고 360원 나왔고 매출 원가는 800원 나왔습니다. 자, 평균법인데 저가 기준으로 하니까 기말 재고가 348원 나왔어요. 자, 얼마만큼 다운됐습니까? 자, 12원만큼 떨어졌죠. 가치를 떨어뜨렸죠. 장부상으로. 그런데 그만큼 매출 원가를 증가시켰습니다. 자, 평가 손실을 적용하면서 재고자산의 장부상의 금액은 떨어뜨리고 대신 그만큼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고 자, 똑같은 흐름을 가지죠. 그래서 자, 평가 손실 저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가 손실 저가법하고 유사한 그런 흐름을 가진다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소매제고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